치킨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축제가 있는데 치맥 축제라고 그래갖고 장관인 축제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100만 명?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치맥을 두고 건배하는 게 있어요.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치킨에 정말 진심이지 않나. 치킨을 먹다 보면 기름지니까 아무래도 입을 개운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치킨하고 맥주 아니에요. 밥, 국 이런 느낌 아닌가요? 서울 아들은 땅땅 모른다대. 무바 무바 갱상도 대표 치킨 땅땅 무바. 이 땅의 치킨은 땅땅 아이가. 빵 치킨 맛에 위풍 땅땅 땅땅 치킨. 치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우리가 뭐 치맥도 사실은 새로운 문화인 거고 고수부지 아마 나와 있는 사람들의 거의 70% 다 치킨 먹고 있을걸요? 야외에 최적화된 메뉴잖아요. 배달도 편하고 방금 튀겨갖고 양념을 버무려서 딱 오는 배달되는데 20분도 안 걸린다는 거. 엄청난 시스템이죠. 우리는 배달 문화 그런 게 치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치킨집 아마 최고 많이 팔리는 게 1순위가 월드컵 할 때일걸? 그거 아예 월드컵 하거나 야구 뭐 한다 그러면 치킨집 비상책이에요. 만약에 야구를 볼 수 있지만 치킨과 맥주를 못 먹어 이러면 엄청난 좌절감이 있을걸? 이게 공통점이 다 같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즐겼다는 건데 같이 치킨과 맥주를 즐기면서 응원하는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메뉴인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팝콘 먹는 것처럼 그냥 들고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 축구기 때문에 치킨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여기다 부대찌개 시켜놓고 축구를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짜장면도 이거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금에 제일 많이 즐기는 게 치킨과 맥주 아닌가. 금요일만 되면 일주일이 마무리가 되면서 동료들하고 이제 치맥 먹으면서 목소리도 올라가고 되게 흥한 그 느낌?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 치킨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이만큼 접근성이 좋은 음식이 없지 않나요? 예. 집 밖에만 나가도 치킨집 한두 개는 다 있고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그 정도 가격에 3, 4인 가족이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치킨은 좀 힘이 있죠. 장사 30년 넘게 했는데 평생 낭만했다고 보면 되칠 거예요. 인생의 전부죠. 삶이. 프라이드 하나, 골뱅이도 하나. 언니 손님 몇분 들어왔어요? 냉장고에 닭이 보통 5, 600마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최고 기록이 560마리야. 하루에 10시 반쯤 되면은 한 100명이 문 앞에 와 있어요. 내가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응? 처음 와서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겠나. 안녕하세요. 메뉴판이 안 보이네요? 예, 치킨 후라이드 하나밖에 없고요. 프라이드. 후라이드. 이 집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보통 치킨집에 가면 양념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못 외워서 뭘 시키지? 뭐 요새 뭐가 잘 나가요? 리뷰를 보고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아예 프라이드 하나만 하잖아요. 이제 이게 차별력이 되는 거야. 반죽이 중요하죠. 닭 그 파우더는 얇아야 돼요. 농도를 이제 이렇게 닭을 딱 들었을 때 이 튀김 가루가 서서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탁 한번 털어가지고 기름 온도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피가 얇아야 맛있다고 생각해. 모든 레시피는 다 내 머리에 있어. 닭이 익으면은 반 이상이 떠요. 그럼 건지면 정확해요. 시간 재보면 딱 10분이야.
조리기구를 담가 놓고 집게를 집어 올려. 큰 거는 옆으로 내놓고 작은 거 올려서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여기 딱 갖다 주고 나중에 이제 큰 거 다리 2개, 몸통 한 서너 개 딱 건져가지고 탁탁탁 때려가지고 2번이면 끝나. 닭은 5분 안에 먹어야 맛있어. 빨리 담아서 여기 딱 내놓잖아. 5분이 지나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손님들이 이렇게 닭을 갖다 놓고 뭘 하냐. 요새 사진 찍는 게 유행이야. 그럼 남자애들은 이러고 앉아있어. 야, 그만 찍어라. 따끈할 때 딱 먹는 거. 그게 머릿속에 딱 남는 맛이야. 난 혼자 먹잖아 지금. 그럼 최대한 난 즐겨야 돼. 옷부터 벗고. 나는 다리살하고 낙이살을 좋아하는데 혼자 먹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뜨거울 때 뻑뻑살을 먼저 먹고. 가슴살이 촉촉하네. 이게 확실히 우리 기술이 좋은 거야. 질릴 때쯤에 이제 다리살, 날개살을 먹는 거고. 확실히 우리 치킨은 바삭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수가 많아요. 근데 그 자영업자 수 중에 탁월하게 많은 게 치킨집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들이 들으면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치킨 브랜드가 2022년 기준으로 683개? 사실 매장 개수로는 막 4만 개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이 4만 개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햄버거 체인 있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게 4만 개가 안 된대요. 얼마나 치킨집이 많은 거예요.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계속 생겨요. 치킨이 포장재 산업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산업까지 하면 그 유발되는 효과까지 보게 되면 한국 외식업 중에서는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의 산업이죠. 2016년에 조사했을 때 한 5조 원대라고 봤었거든요. 지금은 가볍게 8조. 그 인구 5천만 명이 닭을 먹는데 1년에 한 10억 마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치킨으로만 먹는 건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치킨으로 먹어요. (1977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에 치킨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거든요. 본격적으로 치킨의 형태, 파우더를 묻혀서 기름에 튀긴 형태의 그런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그러죠. 그 브랜드가 생기면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죠. 닭을 조각내서 튀겨서 파는 전문점이 생기는 거고 치킨의 한 획을 긋게 되는 거죠. 75년도 미국 뉴욕에 디자인 공부하러 갔다가 조각닭을 봤습니다. 닭이 큰데도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간도 맞고 땡기는 맛이니까 뭐 얼마든지 더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국에 가져가면 사업성이 맞겠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제 지하 식품부 스낵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연탄에다가 기름을 얹어가지고 이제 튀겨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닭을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없애는 거는 그때 당시도 많이 없었어요. 못 먹겠죠. 한국 닭은 이제 전기구이 통닭뿐이 없었어요. 전기구이는 이제 기름을 완전히 뺀 거고요. 튀김닭은 이제 아무래도 기름에서 튀기니까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연하기 때문에 고소하고 부드럽고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맛있다 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매상이 좋았어요. 하루 80마리 이상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대박이 터진 거죠. 신문사에 계시던 기자분이 저희 치킨을 잡숴보시더니 내가 점포가 있는데 파우더 좀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또 연결해서 또 계속 연결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450개까지 있었어요. 체인 사업이 됐죠. 1970년대 후반은
롯데리아의 체인점이 생기고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80년대 초반부터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 브랜드들 치킨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 치킨이 찾아왔어. 야, 그거 정말 맛있겠네. 달콤달콤 맛있는. 84년도 제가 고3 때인데 하여튼 미국으로부터 그 할아버지 치킨이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뭔가 센세이션했죠. 닭을 튀겨서 한 조각씩 팔어? 닭이 크기도 커.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신기한 건데 어느 부위를 드릴까요? 다리살, 이걸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다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옛날 같으면 식구는 많은데 닭다리는 2개잖아요. 오빠한테 뺏기거나 아니면 엄마가 처음부터 아버지 드려야 돼.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대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왜요? 내가 맘대로 닭다리 주세요. 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신기한 게 이걸 먹었을 때 그 안에 이미 양념이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염지라는 건데 그때 처음 이제 그 개념을 우리는 깨달은 거죠. 아, 닭을 밑간이라는 걸 할 수 있구나. 기본적인 뭐 소금과 그리고 마늘이나 이런 기초 양념에다가 플러스가 돼 있는 염지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닭을 좀 짭짤하게 하기도 하고 근육질의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치킨 사업에 뭔가 이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치킨집들이 엄청나게 경쟁하면서 닭을 밑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지의 싸움. 얼마나 염지를 잘하느냐. 그래서 염지의 비법. 뭘 넣고 염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튀김옷의 싸움. 밀가루만 하느냐, 튀김옷을 뭘 쓰냐. 그래서 튀김옷도 막 배합 비율 갖고도 굉장히 비법처럼 돌아다니고 튀김옷에 뭐 카레가루를 섞었다더라. 막 이런 뭐 소문. 어느 집이 굉장히 잘 되는 저 집은 뭐 기름에 뭘 넣었다더라. 막 그래서 치킨집들의 나름 엄청난 비법 전쟁이 존재했었고 그 레시피가 돌아다녔어 진짜로. 난 음식점을 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치킨 문화하고 치킨 양념 소스 맛, 튀기는 방법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튀김옷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물에다 해서 물반죽, 가루를 묻혀서 생긴 가루 반죽이 있고 물결무늬라고 해서 이거 튀김옷을 좀 볼륨감 있게 묻히는 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옛날 방식은 그냥 튀기는 거고. 저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닭을 사러 가면 닭 튀겨줄까요? 라고 했지 치킨 해드려요? 라는 말은 없었어요. 치킨이 아니었어요. 닭 튀김이지. 닭을 잡아서 통째로 배만 갈른 상태로 이대로 기름에다 집어넣는. 파우더도 안 묻혀요. 이 상태에서 아무 짓도 안 한 수수한 닭튀김.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거 판매하는 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이렇게 처음 기름에 튀긴 닭보다는 반나절 지나서 튀긴 닭이 더 맛있다는 거. 닭 안에서 갖고 있던 지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방이 튀겨지면서 녹아. 동물성 기름과 섞이다 보면 정말 맛있어지거든요. 요게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1세대의 치킨이 아닌 닭튀김. 2세대는 전분하고 밀가루를 일정 비율 가루 반죽. 이때도 밑간은 없었어요. 가루 반죽을 넣으면서 가루가 이렇게 바로 타버려서 이 튀김 소리 잘 들어보면 닭이 익으면서 안에 있는 닭의 육즙이나 수증기가 밖으로 뿜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푹푹푹. 수증기가 기름하고 만나서 물 끓는 소리예요. 이 음식이 과학이에요. 물반죽. 아무래도 튀김옷을 조금이라도 입은 거는 수분을 조금 더 유지하기 때문에 같은 닭인데 1번, 2번, 3번, 3번이 제일 풍성하지. 수분 나가는 순이죠. 지나가다 빵 굽는 냄새 맡으면 되게 냄새가 좋잖아요. 그렇듯이 튀김옷이라는 건 결국은 탄수화물이고 전분유니까 이게 기름에 튀겨졌을 때 그 향기가 닭고기 안으로 들어가면 풍미를 더 터지게 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튀김옷을 입힌 닭고기를 선호하지 않았을까. 전형적인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이게 바로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시장 통닭이라고도 얘기하고
민무늬 치킨이라고도 얘기해요. 무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90년대 초반에 크리스피 치킨. 최근까지도 제일 강세는 사실 물결 무늬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가루 반죽과 물 반죽을 혼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든 아니면 물 반죽이든 넣었다 꺼낸 걸 가루를 입혀서 층을 한 번 더 주고 약간은 볼륨감을 높이면서 양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식감을 더 바삭하게 만드는 건데 크리스피 치킨. 이거를 먹었을 때 그 압도적인 바삭함 그리고 고급스러움.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카피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차별화를 누린 게 어떤 기름에 튀기느냐를 갖고 심지어 뭐 우리는 카놀라에 튀겨요. 어떤 올리브유에 튀긴다고까지 하고 그 다음엔 야 우린 더 이상 안 튀겨. 우린 굽는다. 그때 약간 다이어트 열풍하고도 뭔가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튀기는 건 살쪄. 또 그래서 한동안 오븐이 엄청나게 팔렸죠. 오븐에 구운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워낙 치킨 문화가 뭐 커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닭에 대한 시도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안 유명한 집이 없어. 안 유명한 집이 없어. 와, 온통 통닭이야. 같은 통닭이라도 통닭의 성지에서 한번 먹는 게 기분이 또 다르죠. 통닭거리가 된 지는 한 50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동네 골목 장사였었는데 닭 맛이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뭐 대한민국 안 오는 데가 없이 다 오세요. 택시 타고 승용차 타고 열차 타고 그 한 마리 드시러 그 멀리서 주말에 한 2,000명? 줄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야, 오랜만에 통닭을 먹는구나. 와우. 프라이드 치킨입니까? 네. 한 마리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마리예요? 예. 이거 서비스. 역시 통닭의 성지. 악수를. 반갑습니다. 치킨물을 까면서 넘치지 않게 까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떻게 막 터질라 그러잖아요. 그럼 100% 넘치, 100%는 치킨물을 얘를 살짝 기울여서 여기 공간을 만들어주고 살짝 들어서 호로록 마시고 이 수위를 안정시키고 수위를 안정시킨 후 오픈. 깔끔합니다. 그러면. 뭐 이거 넘치지 않게 하려는 이유 플러스 이제 워밍업. 완벽한 에피타이저. 공복에 시큼한 게 싹 들어가면 여기가 짜릿하거든. 레츠고. 치킨무는 사실 단무지하고 만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단무지는 절이는 거고 치킨무는 잘라서 새콤달콤한 물을 만들어서 그냥 버버리는 거고 진짜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치킨집들의 무 만드는 게 서로 노하우였었어요. 그 사장님은 자랑이 우리는 치킨무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개발했어요 하는 게 격자무늬로 해서 누르면서 썰려요. 깍두기 써는 기계도 쉽게 하게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치킨을 많이 팔면 치킨무를 써는 기계를 개발할 정도로. 치킨무가 다른 나라에 있나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먹더라도 옆에 있는 반찬, 특히 장아찌나 김치를 넣고 먹는 게 문화가 돼서 치킨도 그걸 접목하다 보니까 치킨 무가 나온 것 같고. 아우 정말 미치겠다. 너무 이쁘다 색깔이. 아유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튀겨낸 그 치킨을 이렇게 먹을 때 이 튀김으로 인해서 튀김옷들이 막 이제 부풀려졌잖아요. 막 튀겨지고 이 공기층도 생기고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막 중간에 틈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게 내가 이렇게 입으로 팍 씹는 순간 얘들이 여기저기서 막 부셔지는 거죠. 화삭하는데 그게 약간 슬로우를 건다면
그러면서 튀김옷으로 건설된 도시가 무너지는 불규칙한 자유분방한 안쪽으로 들리는 그 부서지는 소리. 그 튀김옷에 갇혀있던 닭고기 육즙이 쭉 나오면서 그 닭의 풍미가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해서 도는 거죠. 비강으로. 참 행복한 행위예요. 이 치킨 먹는 거. 발골해서 먹는 게 제일 재밌는 게 요 날개는 요거. 닭을 입에서 이렇게 탈곡기처럼 이 구강 구조를 이용해서 씹는 거더라고요. 이 치킨이 주는 무한한 안도감, 절대 실패가 없는 맛이 덜할 수는 있지만 맛없는 치킨은 세상에 아직은 없지 않나.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치킨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처음에 닭을 농장주들이 먹고 비선호도 부위를 조리해 먹는 방법에서 튀기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가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울푸드점이라는 데 가면 꼭 치킨이 있어요. 당시 조선인들이 즐겨 먹었던 고기는 닭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닭고기보다는 오히려 꿩고기를 훨씬 더 즐겨 먹었던 시절이죠. 하지만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1950년대 말 60년대 되면 이제 식량 부족을 어떻게 국가가 해결할 건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고, 동선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양계업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육계 품종을 수입하게 되고요. 그 품종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일단 닭고기는 60년대 중반 되면은 굉장히 값이 싸지고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죠. 경제 발전이 조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닭 자체를 좀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들어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런데 기름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구울 때 뭘로 구우면 좋냐면은 전기로 계속 이렇게 바베큐라고 하죠. 큐어링을 해서 바베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1960년대 아마 명동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센세이션 했대요. 그때 뭐 명동에 있는 그 센터라는 거기가 뭐 정말 핫한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고, 그때 굉장한 유행이었었죠. 닭을 전기에 이렇게 굽는다는 게. 또 식당도 대부분이 그 지금 명동 부근에 그쪽에 많았으니까 월급날에 퇴근하시면서 그 술 한잔 하고 나면은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닭을 사왔다. 그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뽀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닭 내놓고 그런 추억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아버님이 퇴근할 때 그 종이로 한번 싸고 비닐로 한번 싸서 약간 촉촉해진 그거 사오면 막 미친 듯이 좋아했는데. 닭요리의 주된 형태가 백숙이었다고 하면은 전기에 구워낸 것은 껍질의 바삭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닭고기가 바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은 거고요. 껍질이죠. 전기구이 통닭은 무조건 껍질이죠. 그 닭이 은근히 껍질과 살 사이에 지방층이 있어서 이 지방층이 녹아요. 전기 그 열에 의해서 이게 껍질 부위부터 지글지글지글하면서 이 껍질 안에 있는 지방이 녹으면서 껍질이 살짝 튀겨지는 거예요. 와, 그 냄새 끝내주죠. 뭐 껍질 진짜 맛있지. 그 껍질이 눌었잖아. 살짝 이게 돌면서 정말 골고루 잘 익지만 눌린 듯한 그을린 듯한 그 구수함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 참.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기 통닭 부위가 튀김 통닭의 원조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치킨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튀김닭의 이 역사는 또 다른 면에서는 1971년도에 만들어진 홍기름의 대형 공장이 지금의 창원시 신해구에 생기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닭 튀기는데 제일 중요한 식용유. 식용유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식용유가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70년대부터 이제 닭 튀김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닭전이라고 있거든요. 케이지에 있는 생닭, 그러니까 산닭을 즉석에서 잡아주는 그런 시장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닭만 팔았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식용유도 구하기 쉽고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튀김가루도 구하기도 쉽고 그거를 두 개를 잘 조합해갖고 튀겨내기만 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 기름에 튀긴 통닭이 가지고 있는 바삭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튀긴 통닭의 맛을 이제 굉장히 중독되게 만들어줘요. 우리 때는 뭔가 특별한 날 시장에 가서 닭을 튀겨서 갖고 온다는 자체가 설레이는 문화, 소풍, 생일, 운동회. 그리고 그때 되면 시장 닭집이 난리가 나서 막 시장 기름 막 두세 개가 막 계속 끓으면서 계속 튀겨냈으니까. 튀겨먹는 치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막 K치킨까지 되는 거에 중요한 출발점은 시장 치킨이라고 봐요. 그 통닭은 전국적인 양상. 오래된 재래시장은 통닭집이 항상 있었고 그때는 양계장도 있었지만도 그냥 시골에서 가져온 닭도 통째로 튀겨내기 때문에 지금의 통닭 한 마리의 사이즈보다는 훨씬 크죠. 토종닭은 키로 7, 800까지를 튀겨서 15,000원. 토종닭을 튀기는 데는 조금 그 육개보다 오래 튀겨야 되고 부드럽게 튀겨야 되고 그건 온도예요. 180도인데 200도에서 딱 들어가면은 닭이 그 육즙이 다 빠지면 뻣뻣해요. 그게 기술이에요. 제가 첫 번에 소 2개를 했었어요. 2개 했는데 뭐 줄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4개를 늘렸어요. 또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또 7개까지 늘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이 하루 21만. 요즘 나오는 통닭들이 이제 뭐 염지도 하고 뭐 양념도 해서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시장 통닭이 갖고 있는 이 고소함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확 통닭에서 확 올라오는 그 닭 냄새랑 그 튀김 냄새랑 예술이다, 정말 예술이다. 제가 아는 거는 치킨은 서민의 음식이에요. 누구나 다 옛날에 뭐 집에서 닭 기르고 또 잡아먹고 또 맛있게 얘기해서 튀겨먹고 볶음밥 그러잖아요. 너무 비싸도 안 돼요. 같이 서민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닭을 호수로 구분하거든요. 왜 호수를 구분하지? 우리도 일반 고기처럼 그램수를 달아서 쓰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설 중에 제일 설득력 있는 게 나도 그렇지만 우리는 닭을 한 마리를 먹었냐 반 마리를 먹었냐 구분하는 단위가 보통 마리였기 때문에 호수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썰이 제일 강력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아두시면 편한 게 각 호수가 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호는 500g, 6호는 600g, 그러면 17호는 1kg 700g. 10호니까 대략 1kg 나와야겠죠? 딱 1kg. 얘는 몸 관리 정말 잘하네. 이건 정확하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7호와 제일 작은 5호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무게로도 3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배라는 건 살만 3배가 아니라 뼈 무게도 아마 있으니까 이거보다 이거는 정말 내가 약간 애기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보통 5호는 닭을 한 마리 통째로 먹는 1인당 한 마리를 먹어야 되는 삼계탕용으로는 요 5호 또는 5호보다 작은 닭을 쓰게 돼요. 전기구이 통닭은 또 특이한 게 퍽퍽한 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퍽퍽살이 조금 많아지는 큰 닭보다는 작은 닭을 쓰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치킨이라고 하는 닭튀김으로 쓸 때는 그럼 뭐를 쓸 건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선호하는 그 맛 또는 양념을 하는 방법이나 양념이 침투하는 고기의 두께, 이른 그런 양념의 기술도 바뀌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9호에서 한 13호 사이에서 닭을 튀긴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17호를 넘어서 훨씬 큰 닭들이 많아요. 17호 닭에서
이것도 사실 외국에서 한 마리 파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해요. 외국은 정말 이만하게 크니까. 심지어 저는 외국에 가서 판매하는 닭을 갖고 양념치킨을 해봤는데 안 맞아요. 이게 크니까 겉만 먹는 느낌? 약간 안에 있는 닭고기맛하고 양념하고 따로 놀아요. 외국은 굉장히 밑간에 뭔가 주력했다면 우리는 밑간 플러스 겉에 양념. (85, 6년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양념치킨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거든요. 아시안게임 기념으로 처음 얻어 먹어봤습니다. 근데 먹었을 때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내 인생의 첫 양념통닭을 이제 맞이하는 거지. 몰랐죠. 양념통닭이 뭔지 아예 몰랐지. 은박지를 이렇게 열었는데 빨간 그 냄새. 이 다리 한쪽을 꽉 하고 물었을 때 와, 그 행복감은 뭐야. 막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야. 우와, 축축 먹고 그 촉촉하면서도 그 달큰하면서도 그 안에서 육즙이랑 기름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 야, 같은 치킨인데 이거는 다른 음식인 거잖아요. 완전 신세계였죠. 완전 신세계.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에는 겉옷을 입히고 기름에 튀겨서 이때까지 전 세계가 이걸 먹었었는데 갑자기 옷에다가 칼라를 입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전 인류가 다 사실은 좋아하는 매운맛을 여기다 넣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혀 닭고기에는 원래 안 쓰던 갈비 양념을 통닭에다가 입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줬어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치킨을 보면은 마치 흑백 영화를 보다가 칼라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거 안 먹혀들 리가 없죠. 외국에서는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면 양념치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발한 것 같아요. 그 치킨 양념이 물엿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우리의 색깔을 좀 넣어서 우리만의 양념을 튀겨낸 닭에다 바른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Super crispy, super good, super juicy. Flavor profile of the sauce then gives it a different element. So with the sweet, spicy hitting your tongue, and then after that you hit the meaty taste of the chicken, yeah. So that gives you different elements that makes it an enjoyable experience. I think that you can find local restaurants, so it makes it like unique because every restaurant has its own flavor. So you go every corner, you go everywhere, and it's like different chicken, like different flavors. Like so that's pretty good. 이 양념치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K치킨 문화가 생긴 거라고 봐야죠. 프라이드만 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치킨을 하면 대구는 꼭 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랄까, 치킨의 성지? 우리나라에 많은 치킨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 대구에서 시작됐고, 뭐 멕시카나 파리 치킨 주는 집, 그다음 땅 양념치킨 자체도 대구 쪽에서 나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 오, 생각보다 메뉴가 되게 많네. 양념치킨을 먼저 한 마리 주시죠. 양념 한 마리 준비해드릴게요. 네. 대구가 뭐 외식 문화가 좀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분들이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또 대구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테스트도 많이 받았습니다. 양념에 들어가는 베이스 중에도 이제 단맛을 내는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탕으로 단맛을 내다 보면 이 단맛이 좀 가볍거든요. 근데 조청으로 이제 단맛을 내다 보면 이 무거운 단맛이 납니다. 물엿도 좀 들어가고 고추장 17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케찹, 땅콩가루, 뭐 깨소금도 들어가고 맛술 그 정도. 고추장의 맛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하고
케찹을 넣느냐, 설탕을 넣느냐, 뭐 나는 조청을 넣느냐, 물엿을 넣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도 맛이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소스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진짜 양념치킨 받았을 때 그 딱 느낌이 약간 뭐가 오버랩되냐면 탕수육이잖아요. 그 느낌이 오버랩돼. 새콤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그 짭조름한 향, 단짠의 향이 확 들어오면서 이 입맛이 확 돌잖아요. 일단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봐요. 윤기 쫙 흐르잖아요. 외국 사람은 미치는 거지 뭐 이거. 이 단짠을 좋아하는 전 세계 누구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짠이 그냥 단짠이 아니라 기름진 튀겨진 거의 단짠이잖아요. 이게 맛없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프라이드를 시켜서 양념 나온 걸 찍어 먹는 맛하고 튀긴 걸 양념에 진짜 버무린 거 맛이 달라요. 그거는 약간 부먹과 찍먹의 차이가 아니에요. 갓 튀겨내서 기름을 싹 자글자글 먹고 있는 닭 튀긴 것이 바로 양념을 먹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칙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념이 기름에 살짝 튀겨지면서 그 향이 바뀌어요. 그 향이 진짜 미묘한 것 같지만 달라요. 짭짤하게 이 양념치킨 탁 한 입 버물고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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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컥이 아니라 벌컥을 먹을 수 있는 이제 한국의 맥주 목넘김으로 입이 싹 개운해지면 다시 한번 또 짭조름한 양념치킨 한 입 샥. 우리나라 양념치킨은 표현하자면 박사 논문 써야 돼요. 그리고 뭐 양념치킨의 매력은 사실 식어도 맛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들어보면 양념치킨의 시작도 처음에 프라이드를 팔다가 프라이드가 식으면 안 먹으니까 식어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배합해서 만들어낸 게 양념치킨이라고 그래요. 내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80년대에 닭집을 시작했는데 2점, 3점 이렇게 남겨놓고 가는 이유가 식으니까 딱딱하다. 식으니까 닭 냄새가 난다. 아, 이거 뭐 대책 없나? 그래서 양념을 한번 발라보자. 생강부터 시작해 마늘, 양파 지원하기 위해서 배도 들어가야 되고 참기름도 조금 들어가고 빨간 고추, 홍당무 갈아가지고 넣었더만 동네 모 할머니가 그 물엿 한번 넣어보래. 그 한마디가 100% 효과. 불을 그렇게 하면서 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82년도에 양념이 완성이 됐는데 진짜 꿀맛이야, 꿀맛. 경상도 말로. 희한하네. 뭐 인형이나 다 했나? 하면서 저는 예를 들어 서야가 한 마리 먹었으면 이제 2마리를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가고 꼭 갈 때 한 번 싸들고 가는 거예요. 튀김을 하고 거기다가 양념을 바른다.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 발상이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걸 가능하고 지속화시키는 데는 1980년 중반에 한국의 식품회사들이 싼 값으로 양념을 판매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양념치킨이 나오자마자 어린이들의 우상이 된 거죠. 집집마다 그걸 안 사가면은 나쁜 아빠가 그 시대가 그 양념치킨의 출발점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가 양념치킨이 이제 시작했다면 90년대에 넘어가면서 간장양념이 개발되면서 또 다른 사실은 우리나라 치킨의 새로운 변환점이 생기는 거죠. 나도 처음에 마트 갔다고 닭 튀긴 거에다 간장 발라주는 거 뭐야 하고 먹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마늘향이 듬뿍 들어간 달짝지근한 간장양념, 와 기가 막혔죠. 이게 안 짜고 맛있네 이랬으니까. 그래서 간장양념 때문에 사실은 양념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되면서 우리만의 독보적인 양념치킨 시대가 열린 거지. 요즘은 아래 반반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아니라 양념을 고르잖아요. 무슨 양념 반, 무슨 양념 반. 양념에 뭐 춘추전국 시대 돼버린 거 별의별 양념, 심지어 가루 양념도 생기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전 세계에 있는 양념은 다 갖고 올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나올지 나도 몰라. 일단 소스를 만들 때는 워낙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몇백 가지의 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원료들을 그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그러니까 접목을 해보면서 맞춰가는 거죠.
볼케이노는 이제 달콤하면서 이제 매콤한 맛인데 거의 30여 가지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적인 매운맛을 구현하려고 한 제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장, 고추장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 고춧가루, 그다음에 스모키한 풍미, 뭐 자연스러운 감칠맛, 복합적인 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향신료. 단맛도 이제 가벼운 단맛, 깔끔한 단맛 이런 제품들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좀 깊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조청쌀엿을 사용해가지고 매콤하면서 깊은 맛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었고 우리나라 소스의 발전은 치킨이 엄청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치킨에 바를 양념을 연구하다 보니까 양념 배합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소스 기술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돼요. 진짜로. 나도 못 먹어본 치킨 소스가 많으니까 뭐 깜짝깜짝 놀라요. 요새 치킨 먹을 때. 치킨의 바삭한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븐에 구워서 조금 후라이드와는 다른 색다른 바삭함을 주는 그런 치킨이고요. 재미있는 식감을 위해서 이제 나초 브레이크의 바삭한 식감.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좀 다양한 식감이랑 좀 자극적인 맛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돼지갈비 양념 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국적인 맛이 무엇일까로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만들었고요. 내가 오늘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얘도 한번 먹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도 질리지 않은 음식 중에 하나가 치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치킨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유명하다는 치킨,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치킨 이것들을 찾아서 먹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기록 남기고 이게 또 하나의 문화죠. 열다섯 개 메이저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데 살짝 이제 메이저 아닌 준 메이저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 번쯤은 다 먹어봤을 테니까. 맞아요. 천국에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지금. 꿈꾸는 생일상. 또 치물개라 그래서 이 치킨은 어떻고 이 치킨은 어떤 양념을 썼고 이건 어떻게 튀겼고 이걸 서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거 딱 물었을 때 나오는 기름이 너무 딱 거기 거예요. 해바라기 기름. 다 민물인데 튀김의 가장 그 표면이 살짝 달라요. 하나랑 동그라미가 살짝 엠보싱이 살짝 있어요. 근데 크기 자체가 대중적인 브랜드 같은. 그러니까 네. 매워. 근데 저는 핫크리스피 같은데. 근데 빨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 게 여기 빨간 염지가 있어야 되죠. 있어야 그거죠. 딱 오븐에 넣고 나오면요 약간 기름이 올라옵니다. 그 빛깔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오리지널. 치킨 브랜드들마다 독특한 향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튀김의 방식이 있거든요.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거 정도 구분하기는 되게 전문가급인 거죠. 사실 이게 카레 베이스잖아요. 카레 베이스라서 당연히 통닭. 맞지? 후추가 좀 있고 맛이 좀 더 세요. 카나보다는. 카나 양념이 물엿 비율이 높고 마늘 향이 좀 많이 나요. 양념이 부어져도 눅눅해진다기보다는 좀 더 쫀득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식었을 때도 맛있습니다. 1세대 맛은 조금 좀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온 것들은 조금 더 살짝 이렇게 끈적끈적한. 2세대는 이제 튀김옷이 두꺼워지고 경쟁도 심해지니까 좀 더 다양한 맛으로. 맞아요. 첫 번째 여기서 갈리잖아요. 네. 큐. 저도 HC. 오! 뭐예요? 우와. 60개? 이야. 우와. 너랑 맞죠? 만점이네. 만점이 여기였네. 역시 축하드립니다. 수석. 브라보. 브라보. 우. 아니 근데 어떻게 진짜 만점이 나오지? 만점일 줄 진짜 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치킨이 워낙 그 메뉴가 다양하니까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양념이랑 후라이드랑 완전 다른 카테고리고 거기다가 시즈닝이네 뭐 치즈 넣고 뭐 튀김옷이 두툼한 애들도 약간 매콤한 쪽이나 고소한 쪽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넓으니까. 그리고 밥도 맨날 먹는데도 안 질리잖아요. 약간 주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아빠들이 통닭 누런 봉투에 사 갖고 왔을 때 그 추억이 있다면 3, 40대 있는 분들은 닭강정의 추억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닭강정이 한동안 어마어마한 또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은 뭐 인천의 신포시장 일대 닭강정 있고, 강원도 쪽 속초 쪽에도 닭강정이 있고. 닭강정은 사실 가면 어마어마한 공장 같아요. 양념치킨은 닭을 튀겨낸 다음에 양념을 넣고 바른다는 느낌, 그래서 촉촉함이 있다는 거라면 강정은 약간 닭을 튀겨낸 다음에 볶는다는 느낌? 닭강정이 잘 만들어지려면 물엿이 정말 중요하죠. 물엿이 아니면은 코팅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코팅되듯이 익혀서 뜨겁게도 먹지만 사실 식은 다음에. 닭강정 같은 경우는 한 김 빠진 닭의 그 식감이 바삭하고 쫀득한 맛이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반짝반짝반짝하고 그 영롱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아주 있는 대로 끼를 부리는 거지. 있는 대로 끼를 부리는 안 먹는다고 그냥 지나간다고 이게 참 탐스럽죠. 닭강정은 얘는 원래 적나라하게 달콤하잖아요. 그냥 와 근데 그 물엿의 달달함이 있죠. 그 치킨 하면 우리 뭐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아. 양념으로도 해보고 조리하는 방식으로도 해보고 심지어 식감으로도 시도를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낯설지가 않아. 그 새로운 메뉴에 대한 시도가 치킨 쪽엔 즐거워요. 로제 치킨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치킨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의 소스의 다양함? 먹고 사진을 찍고 올렸을 때 되게 예쁜 모습이 나오는 거. 그리고 소스나 가니쉬가 되게 화려한 게 좋거든요. 그런 트렌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요즘 업계에서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치킨은 일상의 소소한 파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든 아주머니끼리든 가족이든 치킨 하나 시켰을 때는 그날은 그 순간은 그냥 파티가 되는 것 같아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치킨을 먹는 날은 뭔가 축제의 날 같은 그런 생각하면 기분 좋고. 몇 년 전에 조사도 있었어요. 치킨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정말입니까? 했더니 많은 시민들이 치킨 생각하면 기분 좋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음식이 있을까 싶어요. 네. 치킨은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매일 먹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게 이상한 메뉴예요. 양념이 개발되고 양념치킨의 호응에 어느 정도 급물살을 타고 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치킨 브랜드가 680개가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외국으로부터 전래돼서 우리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우리의 일부가 돼버린 거니까 그만큼 생활하고 너무 밀접해 있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